안녕하십니까. 팀웨어 교육 강사 윤영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내용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오늘의 하이브리드 구분, 그리고 구성품의 종류와 기능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가 개발이 된 데에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연비, 배기가스, 환경규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시대별로 제 나라에서 규제를 하는 리터당 주행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은 리터당 24km. 그러니까 모든 차량들이 리터당 24km를 지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한 해 판매된 차량들의 평균 연비를 따져서 이렇게 따지게 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리터당 17km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잘 아시는 이제 크라이슬러가 대표적인 이제 하부 제작사들이 보면 뭐 다찌, 마세라티 이러한 차량들이 많습니다. 크라이슬러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딱 듣기만 해도 연비가 떨어지는 차량들이 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크라이슬러에서 피아트를 인수합니다. 피아트를 인수를 해서 연비를 조금 평균 연비를 올리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연비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렉서스, 토요타, 그리고 전기차 있죠. 테슬라에서 이제 배출가 종량제를 사옵니다. 사오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 종량을 맞추지를 못해서 대략 600억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모든 차량들이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이런 진화시키는 목적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죠. 작은 연료로 많은 주행거리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에 했던 ISG 시스템, 아이들 스탑 앤고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8단 변속기, 9단 변속기, DTC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연비를 향상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의 일환으로 공부하게 될 것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라는 뜻을 놓고 보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섞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놓고 본다면 기존의 동력원은 엔진이었습니다. 기존의 동력원은 엔진이었지만 그에 부합해서 전기를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모터를 구동을 한다든지 수소 전지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둘 이상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놓고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소프트 타입의 하이브리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구형들이죠. 아반떼, HD, 포르테 이러한 차량들을 이제 소프트 타입의 하이브리드라고 하고요.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제 그랜저, 소나타 이러한 차량 장착되어 있는 하드 타입의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차들도 많이 나왔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48V를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요. 그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의 공통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프트 타입의 하이브리드는 아이들 스탑과 발전 제어, 모터 보조 토크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는 EV 주행은 가능하지 않죠. EV 주행이 가능하지 않고 엔진이 추가되고 모터가 서브로 추가적인 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소프트 타입.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하드 타입의 하이브리드. 이러한 세 가지는 동일하지만 EV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죠? 주행거리도 이 차에 비해서 훨씬 더 길어졌고요. 연비 향상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보다는 주행거리, 연비 개선율은 낮지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가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학습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차종별로, 그리고 동력 전달 방법에 따른 구분 방법,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성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구성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전압 배터리의 구성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오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분 방법에는 직렬형과 병렬형이 있습니다. 병렬형이 있고요. 이 엔진과 발전기라는 두 개의 동력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직렬형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엔진은 발전기를 돌려서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터는 변속기를 통해서 바퀴를 구동시켜주는 역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여기에서 우리가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원이 이 직렬형에서는 모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엔진은 뭘 하느냐? 엔진은 오로지 발전기를 돌려서 인버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역할만 합니다. 충전시켜주는 역할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엔진이 모터 혹은 변속기를 구동시켜주지 않는다. 이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딱 한 종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쉐보레 볼트 있죠. 볼트 EV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이 볼트 하이브리드만 유독 직렬형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어가 조금 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연비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하이브리드만 유독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입니다. 구조는 아까 직렬형 하이브리드와 시스템을 놓고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변속기를 구동을 시켜주고요. 엔진도 변속기를 구동을 시켜주는 동력원이 두 개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엔진이 발전기를 구동을 시키죠. 발전기 HSG가 달렸죠. HSG라고 하고요. 발전기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고요. EV 주행을 할 때는 모터만 구동을 해서 바퀴를 굴려주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터가 바퀴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엔진의 동력을 추가적으로 변속기에 줘서 급가속이라든지 아니면 등판주행 이러한 조건에서 추가적인 여유 출력을 올려준다 하는 게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맥락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직렬형에 비해서 효율이 좋습니다. 효율이 좋어요. 그리고 출력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제작 비용이 비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제어를 해서 변속기도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모터도 제어를 해서 변속기도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EV 주행에서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면 발전기를 통해서 충전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가장 큰 단점은